누가 승자가 될지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 크립토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 대선을 2달도 채 남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이 바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지긋지긋한 약세 흐름과 기나긴 기간 조정을 끝내줄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토론의 결과 여부, 그리고 CPI, FOMC 전 금리 인하 전 마지막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우선 선거 부분을 들여다보면 토론 전 트럼프가 조금 더 해리스보다 우세한 상황이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플랫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도찐 개찐이다, 막상 막하라고 보고 있고, 토론이 어떻게 누가 토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9만 달러 90K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해리스가 승리하면 암호화폐 가격이 3만 달러까지 30K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이번에 해리스 캠페인에서 정책 성명을 했는데 크립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느낌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정책 성명서에 AI와 반도체는 언급이 나왔는데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 없었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해리스는 지금은 중립적인 스탠스 취하면서 뭔가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갈 것 같으면서 뭔가 헷갈리게 하고 있지만, 진심은 제가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대선 관련 얘기는 정치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크립토 시장에만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어느 정도 민주당의 스탠스가 지금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 규정에 대해서 입장 변함없어, 계속 우리는 빡세게 규제하고 암호화폐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리스의 스탠스와 SEC 스탠스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최근에 해리스가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거다 이런 루머가 터졌는데, 실제로 해리스 민주당 기부자들이 게리 겐슬러 해임하도록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게리 겐슬러의 민심이 안 좋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해리스는 절대 게리 겐슬러 해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 되면 첫날에 그냥 게리 겐슬러 해임하겠다 라고 했는데, 해리스는 진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으로 만들겠다. 지금 SEC 위원장인데도 끔찍한데,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끔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일러 형님도 소신 발언을 해줬는데, 공화당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중도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중립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크립토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게리 겐슬러를 미국의 재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6개월 넘는 기나긴 약보합 지루한 질질 흘러내리는 장세를 연출하니까 여러 외신에서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이 어떤 발언을 해줬냐. 지금 기관들 그 어떤 ETF보다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현물 ETF 채택 중이라고 쐐기를 박았고, 실제로 지금 블랙록의 IBIT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올해 300개가 ETF가 출시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상품이다. 이 300개 중에 2등을 한 상품이 어떻게 망한 상품이겠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다. 다만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 이런 식으로 세일러처럼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금 생기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축적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진 200엔 수준에서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채택하겠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3000엔까지 상승했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본 기업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가져가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최대 은행인 BBVA가 암호화폐 서비스의 선도적인 USDC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 얼마나 큰 혁신의 변화입니까? 이런 전통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특정 국가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 분명히 지금 미국 월가의 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을 거고,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본 이상 분명히 레거시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전 세계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전통의 낡아 빠진 방식에서 디지털 달러로 가는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는 거. 이런 움직임이 확장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점점 더 확장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이더파이에서 실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비자 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더파이에서 크립토를 활용한 카드를 출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그거 무슨 쓸모가 있나요? 결제할 때 쓸 수 있나요?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실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이 비자 카드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크립토를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스터카드에 실제 크립토 결제 신용카드를 출시했고, 세계 최대 카드 기업인 마스터카드, 비자 모두 크립토 결제에 굉장히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확실히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 그리고 세계 초대형 경제 언론인 포브스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 신규 로열티 플랫폼을 출시한다. 그래서 포브스가 크립토 카니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새로운 로열티 플랫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해당 블록체인 포인트까지 주는 이런 내러티브들이 이제 시작일 뿐, 우리가 기존에 뭐 물건 사거나 뭐 이마트 가거나 코스트코 가고 뭐 쿠팡에서 물건 살 때 받는 포인트들 분명히 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블록체인 기술로 이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자회사인 토고 크립토 거래소가 인도네시아에 정식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라이센스 확보한 게 왜 중요하냐? 인도네시아의 인구수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 4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시장에 바이낸스 자회사가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확보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엄청난 인구에서 대중 채택, 매스 어덥션이 일어날 수 있고, 분명히 그것은 크립토 시장 채택과 확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고 크립토 사용자가 올해 450만 명을 넘어섰고 월 평균 거래량이 138%나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지금 인도네시아 거래소의 라이센스 바이낸스가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이, 대표적인 홍콩의 라이센스 거래소 해시키 글로벌이 지금 선물 미결제 약정이 3,2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을 추월했다.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앞서 바이낸스부터 해시키 모두 중국의 친화적인 거래소들이다. 중국은 지금 뒤에 숨어 있고 규제하는 척하지만 홍콩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 이런 전 세계 해시키 글로벌이 확장을 가져가려는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크립토 시장 기환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기환 분명히 이번 사이클에서 시간 문제일 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고 트래킹해서 가야 된다. 어쨌든 간에 내일 미국 대선 토론과 함께 가장 중요한 FOMC 전에 매크로 발표는 뭡니까? 바로 수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일단 시장 컨센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보다 0.3% 하락한 2.6%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라고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고, 충분히 이거에 부합하거나 조금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분명히 환호하면서 지금까지 미증시부터 크립토 시장도 약세를 보여줬던 것을 회복해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대선을 2달 앞두고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 정부에서는 가짜로라도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 대중들은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개인들한테는 가장 큰 호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를 만져서라도 좋게 나오게 해줄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지금 B컷으로 해줄 수 있다. 50pp 인하를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도이치방크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B컷이 필요한 시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악화되어 있고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옐런 재무부 장관도 미국 경기 양호하고 고용시장도 괜찮다. 연착륙으로 갈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고용시장 너무나 지금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방크는 오히려 B컷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금리를 50pp 큰 폭으로 내려주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우려 분위기가 있을 때 만약에 50pp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서 금리 50pp 내린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CME 페드워치의 컨센서스인 25bp 인하로 일단은 한번 맛을 보고 추후에 인하폭을 늘려가는 것이 사실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50pp 인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게 맞지만 한 번 더 크립토 시장도 미증시도 홍역을 치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지금 들고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 매크로의 불확실성과 어떤 정치적인 대선의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언제든 지금 주머니에 들고 있는 현금을 사용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계속 쌓인다라는 것은 추후에 수요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 유입량을 보면 큰 폭으로 유출이 일어났는데 데이터를 까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큰 유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여기서 멀티에셋과 솔라나로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유입이 들어왔다. 실제 데이터 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아웃퍼폼이 어떤 흐름으로 가냐, 최근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에 엄청난 피크를 찍고 나서 엄청나게 알트코인들이 대폭락하면서 약세를 보여줬는데 최근 저점을 올려주면서 알트코인 아웃퍼폼 지수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고 피벗하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미넌스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엄청나게 낙폭이 컸던 알트들도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의미 있는 57K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반등이 나온 것이 재밌는 게 뭡니까? 바이낸스부터 비트맥스까지 엄청나게 큰 숏 포지션이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숏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올린 만큼 굉장히 강한 매수 주체가 있었고 강하게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청산매 흐름을 체크해보면 어쨌든 간에 최근 비트코인이 말아 올리면서 엄청난 숏 물량을 지금 정리를 해줘서 숏은 별로 없는 상황, 그리고 반대로 롱 물량이 다시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휩소를 주면서 롱 물량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변동성과 휩소, 그리고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런 휩소 움직임으로 위아래를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인간 지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들의 포지션은 지금 엄청나게 다 매도하고 패닉셀하고 손절하면서 시장 도망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장기 홀더들은 이때다 싶어서 가격 싸다 생각해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패턴 뭡니까? 단기 투자자,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 비트코인 다 팔고 시장 망했다 종료다 하면서 팔고 있지만 진정한 고인물 비트코인을 과거부터 사서 엄청난 부를 일군 장기 홀더들은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하고 있다. 과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승자가 될지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100수치를 이번에 또 터치를 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 수치와 비슷합니까? 과거 비트코인 시장이 잿더미에 들어갔다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해줬던 2023년 이런 조정에서도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는 시간을 끌어줄지언정 좋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누구는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자리라는 거. 물론 이 자리에서 더욱더 지치게 옆으로 계속 기어줄 수는 있지만 분명히 3개월, 6개월 뒤에 까보면 이 시기 여러분들이 분명 살 껄껄껄 하면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나긴 비트코인 장기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코앞까지 최종 후반전 결승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시장 끝났구나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봐야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이 다이아몬드 강산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는 거 지금 팔 만큼 많이 팔고 거진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뚫고 가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충분히 후반전 페이지 2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떨어져 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광산을 캘 수 있는 건 소수고 부자가 되는 거는 소수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서는 인내심이 그 어떤 덕목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 변동성을 견뎌내고 이거를 살아남으신 분들만 비로소 이 부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가족분들, 캐쳐 커뮤니티 분들만큼은 이 광산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내고 같이 한번 이 남은 땅을 파 내려가 봅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정보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